제14장 몸. 나는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듣는다. 나는 우리 자신이 몸의 병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몸도 내면의 생각과 느낌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몸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몸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몸의 모든 세포는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일일이 반응을 보인다. 저는 이 얘기에 정말 공감하는데요.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들어봐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샤워할 때 늘 제가 수술한 가슴 부위를 따뜻한 물로 어루만지면서 늘 가슴에게 말 걸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했던 초기에는 정말 미안하다는 얘기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잘 있어줘서 고맙다는 얘기, 그리고 다시는 아프지 말자, 건강하게 계속 잘 살자, 고마워, 사랑해, 이런 메시지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양쪽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제 몸 안의 세포들이 제가 하는 말들을 다 알아듣고 반응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물도 살아있지 않은 물도 험한 말과 예쁜 말을 해줬을 때 그것이 결정체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는 살아있는 몸의 세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가 하는 말에 일일이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 저는 너무너무 공감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슴에게 말 걸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몸에 불편한 어떤 부분 있으시면 어루만져 주면서 마음 따뜻하게 말을 걸어보시고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해주면 굉장히 그 세포들이 건강해지고 좋아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속적인 사고방식과 대화방식은 몸의 동작과 자세, 건강과 질병을 만들어낸다. 늘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생각을 할 리가 없다. 나이 든 사람의 얼굴과 몸은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사고방식을 지녔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당신은 어떤 얼굴로 늙고 싶은가? 이 장애는 몸에 병을 만드는 정신적인 유형 목록과 새로운 사고방식, 건강해지기 위한 자기 긍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나의 다른 책, 당신의 몸을 치유하라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목록에 덧붙여 우리가 어떻게 병을 만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보다 일반적인 예를 다룰 것이다. 우리의 정신적인 요인이 100% 모두 현실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생긴 병의 원인을 알아볼 때 참고가 될 만한 단서를 제시해 준다. 대체의학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몸을 치유하라를 항상 애독하고 있다. 그들은 이 책을 참고하여 고객을 치료하면서 책에 나오는 정신적 요인이 90에서 95% 정도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다음 얘기들은 여러 질병에 대한 원인이 되는 정신적인 유형 목록과 그리고 그 지금까지 그 정신을 지배해왔던 그 정신들을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건강해지기 위한 자기 긍정의 표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몇몇 질병들에 대한 예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 유형을 어떻게 바꾸어서 그 질병들에 대처해야 될지, 또 그 질병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머리에 대한 질병인데요. 머리는 우리를 상징한다. 우리는 머리를 세상에 보여준다. 머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인식한다. 머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 대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다. 머리카락은 힘을 상징한다. 긴장하고 겁에 질리면 머리카락이 곤두서면서 어깨가 뭉치고 두통이 오며 눈 주위가 피곤해진다. 머리카락은 모낭에서 뻗어나와 자란다. 두피가 긴장하면 머리카락이 빳빳해지면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다가 죽어서 빠진다. 이 긴장이 지속되고 두피가 쉬지 못하면 모낭이 굳어서 새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대머리가 된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긴장과 좌절감을 경험하는 여성에게서 탈모가 늘고 있다. 여성용 가발이 워낙 감쪽 같아서 여성 탈모를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성용 가발은 멀리서도 분간할 수 있을 만큼 엉성하다. 긴장하면 건강할 수 없다. 긴장은 사람을 약하게 한다. 긴장을 풀고 집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상태가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이다. 우리는 몸의 긴장을 더 많이 풀어야 한다. 많은 사람의 경우는 두피의 긴장도 같이 풀어줘야 한다. 지금 당장 시도해보라. 두피에게 긴장을 풀라고 일러주고 변화가 있는지 느껴보라. 두피의 긴장이 눈에 띄게 풀어진다면 더 자주 두피의 긴장을 풀어주기 바란다. 귀는 청력을 대표한다. 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당신이 듣기 싫어하는 일이 생겼다는 뜻일 때가 많다. 귀병은 어떤 내용을 듣고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징후일 수도 있다. 귀병은 아이들에게 흔히 발생한다. 아이들은 정말 듣고 싶지 않은데도 집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상황들을 들어야 한다. 아이가 화를 표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집안 분위기나 주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아이의 무기력한 상태가 귀병을 만들어낸다. 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 것은 오랫동안 누군가의 말을 듣기 싫어했던 결과이다. 부부 중에 한 명이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다른 한 명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끊임없이 떠드는 수다쟁이인 경우가 많다. 제가 아는 지인분의 아이도 집에 오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문을 잠궈 놓고 대부분의 얘기에 반응하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눈은 시력을 대표한다. 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인생,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 중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나는 안경을 쓴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가 집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안다. 보기 싫은 상황을 자신들이 바꿀 수 없기에 차라리 자세히 보지 않기 위해서 시력을 흐릿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을 본 후 1, 2년 사이에 안경을 쓰기 시작한다.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당시 보고 싶지 않았던 상황을 없애버리면 놀랍게도 시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두통은 자신을 부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다음번에 두통이 생기면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내가 나한테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 라고 물어보라. 자신을 용서하고 잘못을 잊어라. 그러면 두통이 사라질 것이다. 편두통은 자신을 지나치게 혹사하는 완벽주의자적 성향을 지닌 사람에게 생긴다. 자신을 혹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분노가 쌓인다. 우리의 정신과 몸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 장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게 되는데요.
다음번 얘기도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가슴 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가슴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영향이 어떤 거였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가슴은 모성 본능을 나타낸다. 가슴에 문제가 생기면 대개의 경우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장소, 물건 또는 경험에 대해 지나치게 엄마 노릇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엄마 노릇 중에는 자식이 잘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언제 자식에게서 손을 떼고 자립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과잉 보호한다 하면 그는 자신의 경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상대방을 압도하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 암에 걸리면 깊은 분노가 있게 마련이다. 두려움을 버리고 우주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저한테도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위장 쪽의 문제, 그 위에 심장 쪽 먼저 읽어볼게요. 심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을 나타내고 피는 기쁨을 나타낸다. 심장은 사랑의 힘으로 우리 몸에 기쁨이 퍼지게 한다. 만일 우리가 사랑과 기쁨을 부정하면 심장은 움츠러들고 차가워진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빈혈이나 협심증, 심장마비에 걸리게 된다. 심장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우리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나머지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수년간 심장으로부터 모든 기쁨을 짜낸 나머지 심장은 고통으로 쓰러진다.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을 보면 절대로 평소에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인생의 즐거움을 깨닫지 못한다면 또 다른 심장 발작이 올 것이다. 황금 같은 마음,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 열린 마음, 상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영어로 심장과 마음 모두 heart라는 단어를 쓴다. 정말 매 순간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뚜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위장은 우리의 모든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소화시킨다. 당신이 소화하지 못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당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은 무엇인가?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우리가 새로운 경험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부분에서 저도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제 건강에 해롭다는 음식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게 되면 그것이 제 정신에 작용을 한다는 걸 제가 느낀 적이 많거든요. 배탈이 꼭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얘기들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가 처음으로 대중교통수단이 되었던 때를 기억할 것이다. 커다란 금속 물체가 하늘을 날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운반해 준다는 생각은 참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모든 좌석에 멀미 대비용 봉지가 있었고 대부분의 승객이 이 봉지를 이용했다. 좌석에 비치된 봉지에 조심스럽게 토한 다음 밀봉하여 승무원에게 건네주었는데 당시 승무원들은 통로를 오가며 이 멀미 봉투를 수거하느라 바빴다.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비록 멀미 대비용 봉투는 여전히 각 좌석에 비치되어 있지만 승객들이 이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제 하늘을 난다는 생각에 완전히 적응된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 멀미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시골에서 살면서 어쩌다 한 번씩 서울에 올 때면 정말 멀미를 심하게 했었는데 이 얘기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지금도 종종 멀미를 하긴 하는데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참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다음에 암과 과체중에 대한 부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암은 오랫동안 눌러왔던 분노의 감정이 몸 전체를 갉아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어린 시절에 믿음이 깨지는 일을 겪으면 평생 이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자신을 동정하며 사람들과 오랜 기간 동안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생이 마치 실망의 연속인 것처럼 보인다. 희망이 없고 무기력하고 상실감이 계속되다 보면 모든 문제를 놓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쉽다. 암 환자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다. 내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법과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암을 치유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저한테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결론은 사랑하는 법과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암을 치유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정말 제 삶에서 적극적으로 더욱더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중에 대해서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아프기 전에는 평생 저는 살이 안 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4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살이 조금씩 찌더라고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제일 체중이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57, 8까지도 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체중이 나간 적이 없었는데 미 서부 쪽 트레킹 갔을 때 제 체중이 제일 많이 나갔던 때였는데요. 지금은 정말 찌고 싶은데 잘 찌지 않아서 체중에 대한 내용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체중은 보호하려는 성향을 나타낸다. 우리는 상처와 비난과 학대와 성적 발달, 때로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한다. 당신은 이 중에서 어느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가? 나는 덩치가 큰 편이 아니지만 불안감을 느낄 때 체중이 는다는 사실을 그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불안감이 사라지면 몸무게는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 지방을 없애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다. 다이어트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다이어트를 멈추는 순간 체중이 다시 불어난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정신력을 알고 인생의 과정을 신뢰하며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내가 아는 최고의 다이어트법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다이어트로 줄여라. 그러면 몸무게는 저절로 줄어들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정신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죠. 뇌졸중에 대해서도 저희 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경우여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읽어봤는데요. 뇌졸중은 피가 뭉쳐서 생긴다. 뇌에 응혈이 생기면 뇌로 향하는 피의 흐름이 막힌다. 뇌는 우리 몸의 컴퓨터고 피는 기쁨과 같다. 피는 기쁨과 같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혈관과 동맥은 기쁨을 전달하는 통로이다. 모든 일은 사랑의 법칙과 작용에 따라서 처리된다. 우주의 지혜는 사랑으로 가득하다. 사랑과 기쁨을 느끼지 않고서 몸이 제대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생각은 뇌를 꽉 막아서 사랑과 기쁨이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게 한다.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는 그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심 중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으로 구하는 것들이 다 구해진 것으로 믿고 기쁨으로 감사로 구하라 이런 그런 말씀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그 성경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인생 사용 설명서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 사용 설명서에서 기뻐하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이유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아졌습니다. 기뻐할 때, 감사할 때 모든 질병들이 세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말씀들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저는 이 책에서 그 뷔페에 가서 생각이 담긴 접시들이 늘어져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지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 내용이 이미지로 딱 머릿속에 이제는 박혀 있어서 제가 어떤 생각을 선택해야 할 때가 되면 그 내용이 이제는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더욱더 확실하게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지켜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웃음은 자유롭고 제멋대로 굴 수 있을 때 넘쳐난다. 사랑과 기쁨도 잠깐만요. 이와 마찬가지다.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는 이상 절대로 잔인하지 않다. 사람은 조그만 불행도 큰 재앙처럼 느낄 수 있고 엄청난 재앙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이 선택하기에 달린 일이다. 때때로 우리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인생을 몰아간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자신의 인생 방식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몰아세우다가 뇌졸중에 걸리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루이스 헤이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과정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찾아온 고객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도록 제안한다. 병원에 있는 동안 나에게 닿는 손길은 모두 치유와 사랑의 힘을 지니고 있다. 수술이 빨리, 쉽게, 완벽하게 끝날 것이다. 나는 언제나 편안하다. 수술이 끝나면 조용하고 즐거운 노래를 가능한 한 많이 들어라. 그리고 자신에게 나는 빨리, 편안하게, 완벽하게 회복되고 있어 라고 말하라.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어구만을 테이프에 녹음하라. 병원에 녹음기를 갖고 가서 회복기 동안 그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어라. 고통 말고 자신의 기분이 어떠한지를 느껴보라. 사랑이 자신의 심장에서 넘쳐 흘러 팔을 통해서 손으로 전달된다고 상상하라. 손을 상처 부위에 얹고 사랑해, 내가 잘 낫게 도와줄게 라고 말하라. 그래서 이 내용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지금 병상에 계시거나 어디가 불편하신 분들은 한번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모든 경험에 책임이 있다. 자신에 대한 생각 중에서 사랑이 담긴 행위를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바꾸고 싶은 생각은 무엇인가? 이 부분 읽으면서 저는 또 생각나는 한마디가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제가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들은 그 한마디가 연관돼서 생각이 되는데요. 저 또한 저한테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건, 누구한테나
암이라는 것은 그 인생에서 혁명이다라고 얘기한 어느 그 젊은 닥터분,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삼성병원에 계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의 강의에서도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공감했는데, 그런 혁명을 겪으면서 제가 선택한 해석은 좌절이나 절망이나 슬픔이 아니고 그 반대편에 있는 오히려 이 혁명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늘 외치는 화근 중에 이런 화근이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위해 모든 일이 내게 왔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생각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그 밝은 쪽의 에너지들을 제가 선택하고 그 해석으로 지금 정말 더 의미 있게 가치롭게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새로 파종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선택되고 생각으로 그 과정들이 또한 이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14장의 확언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내 몸을 친한 친구처럼 여긴다. 몸의 각 세포는 신의 지혜를 갖고 있다. 몸의 각 세포는 신의 지혜를 갖고 있다. 나는 그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그 값진 충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안전하고 신이 나를 보호해주며 이끌어준다. 나는 그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그 값진 충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안전하고 신이 나를 보호해주며 이끌어준다. 나는 건강하고 자유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막 솟구치는데요. 이 책은 이렇게 끝나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모든 질병들에 대해서 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원인에 대한 것이 분석이 되어 있고, 그 생각에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왔다면 그 새로운 사고 패턴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서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제가 하나만 소개를 드릴게요. 예를 들면 불면증, 제가 아끼는 친구 중에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자서 늘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드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늘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 좋은데, 불면증은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을 두려움, 인생의 과정을 신뢰하지 않음, 죄책감, 이런 것들이 불면증을 일으킨다고 소개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사고 패턴을 바꿔야 하냐면, 나는 사랑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평화로운 잠으로 빠져든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한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삶으로 가져갈 수 있는, 또 가져가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직접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다 소개하지 못한 내용들 여러분들 삶으로 가져가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치유를 일으킨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치유, 영성 쪽의 분야에서는 거의 뭐 바이블과 같은 그런 레벨에 드는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그 생각을, 내가 선택한 생각을
지켜가야 할지에 대한 그 점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고, 생각이 이렇게까지 많은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 우리 삶의 질병에까지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드렸던 류시와 시인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잠시만요. 이 책. 이 책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하시고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코.